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죠. 부동산 시장이 이 회생될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중국 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써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그리고 이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같은 정책적 수단 등을 동원해 가지고 주택시장을 되살려 보려고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지난 4월, 5월에 중국의 70대 도시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역시 60% 가까이 급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광둥성에 있는 인구 700만 명의 항구 도시인 잔장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판매업자인 량자웨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아파트 3채는 거뜬하게 팔 수 있었는데 올해 4월에는 5채를 파는데 그쳤고 올해는 판매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집값은 내려갔지만 집을 사려는 열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기는 좋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뉴욕타임즈에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몰락은 사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 압박을 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사교육 시장 철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교육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부동산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모를 추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해서 성장세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갑작스런 부동산 시장 압박은 지방정부의 빈곤까지 몰고 오는 부작용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에버그란데라고 그러죠. 이 에버그란데 그룹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막대한 부채 문제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중국 대도시의 고강도의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된 겁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하는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는 이 부동산 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매매 급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에 기반을 둔 중국의 국가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수백만 중국 가정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5월 2019년 새로운 금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또 지방정부들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찬성 메이산시는 올해 말까지 신규주택 구입 시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저장성 윈저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서 첫 3년간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자만 낼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또 안의성의 화이난시는 은행의 대출액을 늘리게 하고 또 대출 승인 기간은 단축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주택 최초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계약금 요건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시도 지난 3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매기려는 시범 사업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주택 구매 촉진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특히 헝다 사태 이후에 시장에 쏟아진 조잡한 아파트 때문에 이 주택 수요가 더 얼어붙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헝다는 작년 말에 채권단의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 사태 이후에 12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정부는 이들 업체에게 기존에 시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압박을 했고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두르긴 했지만 이후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마감이 불량한 저급 아파트가 쏟아 나왔다 하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실제로 헝다가 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한 허치 양은 아파트에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나무 바닥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창문은 새고 야외 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인도도 없고 나무도 없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관리자인 루이스 리는 개발사들의 재정 문제가 품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2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뉴욕타임스에 강조를 했습니다. 헝다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을 당시에 아파트 완공을 기다리고 있던 구매자는 약 160만 명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경제 성장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23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코로나19 봉쇄보다 중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고 이로 인해서 2030년까지 중국 성장률이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날 중국 내 아파트와 주택 판매를 추적하는 공식 수치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이는 중국이 1990년대 부동산 사유 거래를 허용한 이후에 첫 기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노무라 홀딩스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팅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경기 하락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폭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철강, 구리 수요가 감소해서 세계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던 2008년과 2014년 수준을 능가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그러니까 IB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올해 성장률을 1.4%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성장률 하락폭 전망치 1.6%포인트보다 불과 0.2%포인트 작은 겁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 달성은 99%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일각에서는 3% 성장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중국 당국이 2020년 말부터 양극화 해소와 금융위험 선제 해소 등의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강력하게 통제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지난해 12월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사태를 포함해서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위한 어설픈 사회주의 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이 신규 주택 구매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헝다 같은 대형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유축이 다름 아닌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정책이 시행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주택 구입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중국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몰락이 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방 정부들의 재정 악화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그동안에 구매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또 대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이 부동산 개발 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을 충당해왔습니다. 성마다 편차가 큽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지방정부 연간 예산의 30%가량을 이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GDP의 30% 수준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의 30%가량을 메꿔온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까지 악화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규제는
디폴트를 몰고 왔고, 이건 이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을 몰고 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 수용을 위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니까 투기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출이 막히면서 신규 주택 판매도 줄어들었고,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악화는 이 재무 상태의 악화, 그리고 소비자 심리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꺾인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율리아 완 모디스 애널리스트는 전반적 수요 약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도 문제입니다만 지방 정부들이 재정을 허덕이면서 또 어떤 문제들을 불러올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숨겨진 중국의 또 다른 국가 채무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